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구정입니다. 네. 앞에서 선배님께서 시간을 조금 잘 지키라고 조언을 주시는 바람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소설 중에서 가장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소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그날은 구름이 가깝게 들이운 아주 흐린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방안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 씨는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재미없는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코 씨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지루하다. 지루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방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예. 괜찮죠? 네, 이 문장 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지는데 상당히 괜찮은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놀라웠던 거는 AI가 썼다라는 겁니다. 네. 네, 창작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A가 그 범위를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그 최초의 계기였다는 거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어느 문장을 치면은 그 컴퓨터가 그 문장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려한 좋은 소설에 적합한 문장으로 조금 바꿔줬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설을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하는 건데 이유야 어쨌건 이 소설이 발간이 됐고 실제로 SF 문학상의 1차 심사가 통과되는, 2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작가가 누군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SF 문화상이다 보니까 대상까지 탔다고 하면 정말 센세이션이 됐겠죠.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AI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나중에 이제 평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AI가 과연 어떻게 우리 평가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바둑 기사를 꿈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둑에 대해서 조금 약간 관심이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이죠. 네, 이세돌과 붙었던 이제 그 알파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는 첫 번째 이세돌과 붙었던 이 버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3가지 버전이 나왔거든요. 버전이 거듭날수록 그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알파고 첫 번째 버전은 별명이 알파고 리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돌과 붙었다고 해서 이 버전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5번을 싸웠고 이세돌은 1번 승리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한 번 이겼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4번이나 졌네라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자조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바둑 기사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우리 구글은 조금 더 잔인하게 2번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 기사들이 둔 거를 기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보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최고의 수를 가장 빠르게 찾는 버전에 불과했다고 하면은, 2번째 이 알파고 커제라는 버전은 자기네들끼리 둬가지고 더 좋은 수를 더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방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둬서 더 좋은 방식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2번째 버전은 중국의 바둑 천재라고 하는 커제와 붙었습니다.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커제가 굉장히 이세돌을 깔아뭉개면서 이세돌과 나는 다를 것이다. 5판 중에서 나는 3판만 두겠다. 3판을 내리 이겨가지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찾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역시나 3판 만에 끝났고요. 3판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었던 사건이 우리 한국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통렬한 사건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아무튼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인증이 됐었죠. 그리고 구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번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알파고 제로라는 이제 버전인데요. 왜 제로냐고 이제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은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알파고 제로라고 붙었다는 별명도 있는데요. 알파고 제로는 정말 이슈가 있었던 게 인간의 방식을 아예 학습을 시키지 않았어요. 기존의 알파고 1하고 2는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바운더리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거라고 하면은,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간의 기보를 학습시키지 않고 바둑의 가장 기본 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선과 선 사이에 놓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요 알을 따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정도의 이제 이론만 가르쳐 주고 자기네들끼리 무수하게 학습을 시켜요. 그 이론 기반에는 뭐냐면, 프로 기사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걸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는데 어느 인간계 대표자도 나서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1 그리고 알파고 2 버전과 싸우게 한번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알파고 1 버전과 붙었을 때 승률이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100판을 뒀는데 100판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알파고 2 버전, 커제를 눈물 흘리게 했던 그 버전도 89%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90%에 육박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인간계 바둑 기사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뒀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못 이겼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엄청난 결과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구글에서 교육공학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교육을 정말 잘 짜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기계가 붙으면 승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올까라고 궁금을 했었어요. 나는 바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됐다고 하면은 나는 과연 이 바둑도를 놓게 될까? 한때 바둑 기사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그런 게 조금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 한 번쯤은 보셔가지고 아실 만한 얼굴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바둑 고수, 그래서 국수라고 불렸었던 이창호 구단이 어떻게 했었냐면 대표적으로 알파고가 뒀었던 거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둑 기사들은 지금 현재 알파고가 뒀었던 그 수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뒀던 것들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수는 안 좋은 수야, 악수야라고 해가지고 약간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심을 했던 소들을 자기 알파고가 두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길이 열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학습을 하면서 실제로 최고수들도 그 알파고가 둔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거를 현재 프로 대회에서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알파고가 저희에게 단순히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파고 리버전 같은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서 교수님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도 너무 쓰고 싶었어요. 맥락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네, 맥락에 따라서 이제 빠른 벤치마킹의 가능성. 그래서 좋은 벤치마킹 사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업무에 빨리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성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에 가능성을 봤고요. 알파고 커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 계속 조금 더 좋은 수를 찾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것까지는 못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었던 평가를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도 인간들이 피곤하다 보니까 노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I는 지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힘들어서 불편해서 못했던 것들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알파고 제로 버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거는 교육의 기초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알파고 2 버전을 약간 우리 마케팅에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헬로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회사에 이제 편입이 됐지만 헬로비전이라는 회사에서는 독거노인 안부 서비스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굉장히 저는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가장 그 친구로 삼고 있는 게 TV잖아요. TV를 가장 많이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AI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김부종이라는 노인은 매주 토요일 날 TV를 틀어서 전국 노래장을 본다. 그리고 전기세를 아까워하는 노인이다 보니까 몇 시에 정확하게 끈다. 몇 시부터 몇 시에는 항상 TV를 켜고 몇 시에는 끈다. 이런 것들을 다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TV를 켰는데 끄지 않는다라든지 이상하게 2주 연속 전국 노래자랑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상 신호로 감지를 해가지고 AI가 자동적으로 관련 뭐 동사무소나 관련된 대로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혹시나 독거노인들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려면 할 수는 있었죠. 그 데이터를 계속 보고 사람을 무수하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할 수는 있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AI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우리 채용 쪽에서 HR 쪽에서도 이런 것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한번 이제 이용을 했었던 그 요즘 한참 바람이 불고 있는 AI 평가, AI 면접에 관련된 건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저희가 그 이번에 공채 면접을 할 때 적용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좀 약간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의영이라는 이제 후보자가 나오게 되고 종합평가 이 점수는 AI가 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람은 PC 같은 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그 대학원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해요. 그래서 30분 정도 답변을 하고 나면은 AI가 이 사람이 말하는 투라든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말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말투가 빠르고 설득력이 있지만 알고 보면은 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저희도 하면서 저는 이제 간사로 들어가 가지고 면접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이거를 먼저 제가 보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 AI 분석 결과를 보고 나서 면접관님 A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말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면접관님들 B라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향이 있으나 실력은 신빙성이 있으니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니까 굉장히 그 면접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봤을 때 결과가 상당히 합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사람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합당한 결과여가지고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기존의 사람들이 하기 힘들었던 것까지 AI가 어떻게 보면 평가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HR 평가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그 전에 선배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는 회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왓슨을 만들었던 회사가 IBM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선호 선배님 얘기해 준 것처럼 인사평가를 컴퓨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 사람의 성적을 A, B, C, D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인사평가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1차 평가자가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IBM이라는 그 회사가 그런 컨텐츠나 툴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파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저는 앞선 사례에서 우리 공채 채용을 할 때 했던 그 평가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먼 훗날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평가 부문에도 이런 AI가 저희는 들어올 거라고 저는 10년 안에는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만약에 계산기로만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하면은 힘들었던 것들이 엑셀이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툴로 불가능했었던 교육평가 측면들도 AI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장에서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육이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